귀농한 지 7년 고요한 시골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이웃집으로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이사왔다. 첫날부터 옆집 아저씨로 불린 나는 새댁에게 그저 웃음으로 응대했지만 그녀의 선한 눈웃음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다. 아저씨, 우리 집 설탕 좀 빌려주실래요? 어쩐지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지만 새댁의 생글거리는 얼굴에 거절할 수 없었다. 다 떨어졌어요. 맨날 빌려가는 것 같은데. 아저씨 제가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군말 말고 좀 주세요. 그녀의 살짝 장난스러운 눈빛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싱싱한 상추를 한가득 따서 돌아오는 나를 본 새댁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어머, 아저씨 상추 정말 많이 따셨네요. 이렇게 많이 혼자 드실 수 있어요. 손이 커서 그래요. 원하면 좀 가져가세요. 진짜요. 저 겉절이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아저씨가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부탁에 흔쾌히 응하며 상추 겉절이 비법을 전수했다. 홍간장과 고춧가루가 섞인 양념장. 그녀가 맛을 보고선 감탄하던 그 순간에 표정은 어쩐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이 서울로 출장을 가는 날, 새댁은 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저녁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혼자 있으니 집이 너무 썰렁해서요. 나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날 밤 삼겹살을 굽는 냄새가 우리의 거리감을 조금씩 녹였다. 술기운이 오른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결혼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점점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바쁘고 저는 늘 혼자 같은 기분이에요.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고독이 어렸다. 아저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의 질문이 내게 날카롭게 박혔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요. 하지만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 손의 온기는 나를 더 이상 이성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도 묵인했다. 그것이 끝일 수도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다. 며칠 뒤 그녀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지만 어딘가 찜찜함이 맴돌았다. 새댁은 남편 옆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어두움이 보였다. 한밤중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홀로 생각에 잠겼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러나 떠오르는 건 그날 밤 그녀의 눈빛과 따뜻한 손길이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옆집 새댁이랑 저 호랍이랑 자주 붙어 다니더라. 혼자 사는 사람이 새댁이랑 어울리면 안 되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나는 그녀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워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지만 새댁은 오히려 다가왔다. 아저씨, 왜 요즘 저를 피하세요? 소문이 안 좋더라고요. 괜히 당신도 입방아에 오르내릴까봐.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녀는 태연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결심이 담긴 듯했다. 어느 저녁 그녀가 나를 불렀다. 아저씨, 오늘은 정말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 나는 머뭇거리며 그녀의 집으로 갔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놓여 있었다. 남편이 출장이라 몇 주간 집에 없어요. 그냥 오늘은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나는 외로움에 대해 털어놨다. 감정의 경계선이 점점 흐려지며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아저씨, 정말 괜찮을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옳고 그름은 이미 벗어났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녀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순간 내 모든 이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엮인 감정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지만 그 순간의 기억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새댁은 어느 날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말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아저씨가 아니면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나는 새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그만합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 달리 그의 얼굴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찌푸림이 있었다. 나는 그의 귀가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그는 나를 찾아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다. 아저씨,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오신다면서요. 아, 네. 새댁이 겉절이 만드는 법 배우고 싶다기에 좀 알려줬습니다. 그거야 그렇다 쳐도 아저씨랑 우리 집이 너무 친해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저녁 무렵 새댁이 몰래 찾아왔다. 그녀는 초조한 얼굴로 말했다. 남편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아요. 요즘 저를 계속 의심하는 눈치예요. 나는 그녀를 향해 단호히 말했다. 그만합시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당신도 나도 서로에게 해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나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아저씨, 이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떼며 말했다. 당신은 아직 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난 아니에요. 이건 옳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저를 그렇게 쉽게 놓지 마세요. 저는 아저씨같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내 집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저씨, 솔직히 말해요. 내 아내랑 무슨 사이입니까?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침착하려 했으며 말했다. 세댁과는 그저 이웃으로서 왕래했을 뿐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보죠. 그러나 그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른 게 다 오해라고요. 당신, 나랑 한판 뜨고 싶어요. 그는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결국 나는 물러섰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새댁은 아무 잘못 없으니 그녀에게 화풀이하지 마세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밤 새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저씨, 저 그냥 떠나려고 해요. 이 동네도 남편도 다 버리고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그게 당신에게 더 나은 길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와는 함께 갈 수 없어요. 그건 우리 둘 다 망가뜨릴 뿐입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떠났다. 짐을 챙겨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귀농한 지 7년, 고요한 시골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이웃집으로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이사왔다. 첫날부터 옆집 아저씨로 불린 나는 새댁에게 그저 웃음으로 응대했지만 그녀의 선한 눈웃음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다. 아저씨, 우리 집 설탕 좀 빌려주실래요? 어쩐지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지만 새댁의 생글거리는 얼굴에 거절할 수 없었다. 다 떨어졌어요. 맨날 빌려가는 것 같은데. 아저씨 제가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군말 말고 좀 주세요. 그녀의 살짝 장난스러운 눈빛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싱싱한 상추를 한가득 따서 돌아오는 나를 본 새댁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어머, 아저씨 상추 정말 많이 따셨네요. 이렇게 많이 혼자 드실 수 있어요. 손이 커서 그래요. 원하면 좀 가져가세요. 진짜요? 저 겉절이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아저씨가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부탁에 흔쾌히 응하며 상추 겉절이 비법을 전수했다. 진간장과 고춧가루가 섞인 양념장. 그녀가 맛을 보고선 감탄하던 그 순간의 표정은 어쩐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이 서울로 출장을 가는 날, 새댁은 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저녁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혼자 있으니 집이 너무 썰렁해서요. 나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날 밤 삼겹살을 굽는 냄새가 우리의 거리감을 조금씩 녹였다. 술 기운이 오른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결혼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점점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바쁘고 저는 늘 혼자 같은 기분이에요.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고독이 어렸다. 아저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의 질문이 내게 날카롭게 박혔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요.
하지만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 손에 옮기는 나를 더 이상 이성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도 묵인했다. 그것이 끝일 수도,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다. 며칠 뒤, 그녀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지만 어딘가 찜찜함이 맴돌았다. 세댁은 남편 옆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어두움이 보였다. 한밤중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홀로 생각에 잠겼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러나 떠오르는 건 그날 밤 그녀의 눈빛과 따뜻한 손길이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옆집 새댁이랑 저 호랍이랑 자주 붙어 다니더라. 혼자 사는 사람이 새댁이랑 어울리면 안 되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나는 그녀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워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지만 새댁은 오히려 다가왔다. 아저씨, 왜 요즘 저를 피하세요? 소문이 안 좋더라고요. 괜히 당신도 입 방아에 오르내릴까봐.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녀는 태연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결심이 담긴 듯했다. 어느 저녁, 그녀가 나를 불렀다. 아저씨, 오늘은 정말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 나는 머뭇거리며 그녀의 집으로 갔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놓여 있었다. 남편이 출장이라 몇 주간 집에 없어요. 그냥 오늘은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나는 외로움에 대해 털어놨다. 감정의 경계선이 점점 흐려지며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아저씨, 정말 괜찮을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옳고 그름은 이미 벗어났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녀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순간 내 모든 이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엮인 감정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지만 그 순간의 기억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세댁은 어느 날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말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아저씨가 아니면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나는 세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그만합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 달리 그의 얼굴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찌푸림이 있었다. 나는 그의 귀가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그는 나를 찾아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다. 아저씨,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오신다면서요. 아, 네. 새댁이 겉절이 만드는 법 배우고 싶다기에 좀 알려줬습니다. 그거야 그렇다 쳐도 아저씨랑 우리 집이 너무 친해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저녁 무렵 새댁이 몰래 찾아왔다. 그녀는 초조한 얼굴로 말했다. 남편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아요. 요즘 저를 계속 의심하는 눈치예요. 나는 그녀를 향해 단호히 말했다. 그만합시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당신도 나도 서로에게 해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나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아저씨, 이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떼며 말했다. 당신은 아직 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난 아니에요. 이건 옳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저를 그렇게 쉽게 놓지 마세요. 저는 아저씨가 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내 집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저씨, 솔직히 말해요. 내 아내랑 무슨 사이입니까?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침착하려 했으며 말했다. 세대과는 그저 이웃으로서 왕래했을 뿐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보죠. 그러나 그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른 게 다 오해라고요. 당신, 나랑 한판 뜨고 싶어요. 그는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결국 나는 물러섰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세댁은 아무 잘못 없으니 그녀에게 화풀이하지 마세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밤 세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저씨, 저 그냥 떠나려고 해요. 이 동네도 남편도 다 버리고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그게 당신에게 더 나은 길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와는 함께 갈 수 없어요. 그건 우리 둘 다 망가뜨릴 뿐입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떠났다. 짐을 챙겨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귀농한 지 7년 고요한 시골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이웃집으로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이사왔다. 첫날부터 옆집 아저씨로 불린 나는 새댁에게 그저 웃음으로 응대했지만 그녀의 선한 눈웃음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다. 아저씨, 우리 집 설탕 좀 빌려주실래요? 어쩐지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지만 새댁의 생글거리는 얼굴에 거절할 수 없었다. 다 떨어졌어요. 맨날 빌려가는 것 같은데. 아저씨 제가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군말 말고 좀 주세요. 그녀의 살짝 장난스러운 눈빛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싱싱한 상추를 한가득 따서 돌아오는 나를 본 새댁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어머, 아저씨 상추 정말 많이 따셨네요. 이렇게 많이 혼자 드실 수 있어요. 손이 커서 그래요. 원하면 좀 가져가세요. 진짜요. 저 겉절이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아저씨가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부탁에 흔쾌히 응하며 상추 겉절이 비법을 전수했다. 홍간장과 고춧가루가 섞인 양념장. 그녀가 맛을 보고선 감탄하던 그 순간에 표정은 어쩐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이 서울로 출장을 가는 날 새댁은 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저녁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혼자 있으니 집이 너무 썰렁해서요. 나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날 밤 삼겹살을 굽는 냄새가 우리의 거리감을 조금씩 녹였다. 술기운이 오른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결혼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점점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바쁘고 저는 늘 혼자 같은 기분이에요.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고독이 어렸다. 아저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의 질문이 내게 날카롭게 박혔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요. 하지만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 손의 온기는 나를 더 이상 이성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도 묵인했다. 그것이 끝낼 수도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다. 며칠 뒤 그녀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지만 어딘가 찜찜함이 맴돌았다. 새댁은 남편 옆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어두움이 보였다. 한밤중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홀로 생각에 잠겼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러나 떠오르는 건 그날 밤 그녀의 눈빛과 따뜻한 손길이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옆집 새댁이랑 저 호랍이랑 자주 붙어 다니더라. 혼자 사는 사람이 새댁이랑 어울리면 안 되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나는 그녀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워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지만 새댁은 오히려 다가왔다. 아저씨, 왜 요즘 저를 피하세요? 소문이 안 좋더라고요. 괜히 당신도 입방아에 오르내릴까봐.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녀는 태연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결심이 담긴 듯했다. 어느 저녁 그녀가 나를 불렀다. 아저씨, 오늘은 정말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 나는 머뭇거리며 그녀의 집으로 갔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놓여 있었다. 남편이 출장이라 몇 주간 집에 없어요. 그냥 오늘은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나는 외로움에 대해 털어놨다. 감정의 경계선이 점점 흐려지며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아저씨, 정말 괜찮을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옳고 그름은 이미 벗어났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녀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순간 내 모든 이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엮인 감정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지만 그 순간의 기억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서백은 어느 날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말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아저씨가 아니면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나는 새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그만합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 달리 그의 얼굴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찌푸림이 있었다. 나는 그의 귀가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그는 나를 찾아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다. 아저씨,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오신다면서요. 아, 네. 새댁이 겉절이 만드는 법 배우고 싶다기에 좀 알려줬습니다. 그거야 그렇다 쳐도 아저씨랑 우리 집이 너무 친해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저녁 무렵 새댁이 몰래 찾아왔다. 그녀는 초조한 얼굴로 말했다. 남편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아요. 요즘 저를 계속 의심하는 눈치예요. 나는 그녀를 향해 단호히 말했다. 그만합시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당신도 나도 서로에게 해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나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아저씨, 이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떼며 말했다. 당신은 아직 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난 아니에요. 이건 옳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저를 그렇게 쉽게 놓지 마세요. 저는 아저씨가 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내 집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저씨, 솔직히 말해요. 내 아내랑 무슨 사이입니까?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침착하려 했으며 말했다. 세댁과는 그저 이웃으로서 왕래했을 뿐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보죠. 그러나 그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른 게 다 오해라고요. 당신, 나랑 한판 뜨고 싶어요. 그는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결국 나는 물러섰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세댁은 아무 잘못 없으니 그녀에게 화풀이하지 마세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밤 세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저씨, 저 그냥 떠나려고 해요. 이 동네도 남편도 다 버리고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그게 당신에게 더 나은 길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와는 함께 갈 수 없어요. 그건 우리 둘 다 망가뜨릴 뿐입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떠났다. 짐을 챙겨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5년 후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꿨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와 남편의 이야기를 잊었고 나는 다시 혼자의 삶에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아저씨, 저예요. 기억하시죠? 그녀였다. 잘 지내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편안해 보였지만 여전히 나를 흔들었다. 그럭저럭요. 당신은요?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아저씨가 그리웠어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말했다. 이제는 괜찮죠? 새로운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녀는 미소 짓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뵈러 가도 될까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이제는 서로의 인연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는 참 그대로네요. 하지만 언젠가 정말 뵙고 싶어요. 그땐 부디 저를 밀어내지 말아주세요. 전화가 끊기고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나 사이의 기억은 이미 과거였지만 그날 밤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와의 전화 이후 나는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달빛이 세례과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따뜻했던 손길, 그것은 추억이어야 했지만 어딘가 가슴 한편에 남아 나를 여전히 흔들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가 정말로 찾아왔다. 오래된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오랜만이에요, 아저씨. 5년 만에 다시 본 그녀는 조금 더 성숙해 보였고 어딘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잘 지냈어요?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었지만 그녀는 다가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는 똑같네요. 아직도 저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눴다. 상추 겉절이를 먹으며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이 맛을 기억해요. 아저씨가 해주신 음식은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불안했다. 여기 다시 온 이유가 뭐예요? 내 질문에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술잔을 들고 말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났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차분히 말했다. 그때 떠난 건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한 일이었어요. 잘한 선택이었죠.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당신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게 잘한 선택이라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을 잊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마주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진 않아요. 그건 알잖아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저씨는 저한테 그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제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같았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다. 당신이 더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에요. 나와 얽히지 않아도 말이에요. 그날 밤 그녀는 내 집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저 이제 정말 떠날게요. 이번엔 영영요. 아저씨가 원하시는 대로요. 대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를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럼 이제 정말로 보내드릴게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웠어요. 아저씨 진심으로. 그렇게 그녀는 떠났다. 이번에는 정말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날 밤의 기억은 가끔씩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나 역시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들은 내 삶에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